네, 안녕하세요. 2025년 후기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입학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육대학원 입시를 준비하시는 그 시점에서 전기는 뭐고 후기는 뭐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전기 입시랑 후기 입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뭐 뽑는 인원이라던가 또는 후기에는 모집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후기 입시에서 좀 선생님들께서 알고 준비를 하시면 좋은 부분들을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좀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릴 목차부터 보시면 사실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상담 신청하셨을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합격 현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는 몇 명 합격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고 경쟁률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2024년 전기 후기 그리고 바로 최근이었던 2025년 전기 합격 현황을 선생님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교육대학원 현황 말씀드릴 건데 처음에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도권에는 어떤 학교에서 상담교사 양성을 하고 또 지방에는 어떤 학교에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도 좀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교육대학원은 좀 준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합격자 후기 인증을 좀 선생님들께 합격증 사진을 가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이 희소 샘플러스에서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상담 같이 안내를 드릴 건데 오리엔테이션 들어보시고 나는 좀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상담 신청하셔서 개별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주 묻는 질문 정리를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상담하실 때 저한테 굉장히 자주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릴 거라서 이것까지 다 봤는데도 나는 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상담 신청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목차에 있는 내용들 소개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저한테 어떤 지도를 받으시려면 제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연세대 교육대학원 상담교육 조기 졸업을 했고요. 저는 논문을 작성해서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원래 논문을 작성해서 학기당 평점 평균이 4.1 넘으면 조기 졸업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기 졸업이 없어졌다라고 제가 정보를 들어서 혹시라도 연세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기 졸업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저는 상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좀 취득을 했는데요. 일단 전문 상담교사,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상담심리사 자격증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선생님들께서 교육대학원 입시를 준비하시면 전문 상담교사라는 진로를 가장 1순위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전문 상담교사가 안 됐을 경우에 이런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을 졸업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도 저한테 가끔 하시는데요. 사실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는 이제 위센터나 위클래스에서 그 자격증이 가장 잘 사용이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상담심리 분야에서 내가 실무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만으로는 좀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정 수련 요건을 갖추고 시험이랑 면접을 합격해서 주어지는 이 학회 자격증이 좀 상담심리 실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요구가 되는 편인데 실제로 그 교육대학원 입학하신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입학하시고 나서 저는 교육대학원 다니다 보니까 임용고시 쳐서 상담교사보다는 제가 좀 상담심리 쪽 실무에서 좀 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진로 상담을 저한테 또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상담심리사 자격증 관심 가지고 또 준비하시는 과정을 여쭤보시기도 하는데 일단은 나중에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자격증이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내가 상담교사 말고 다른 상담심리 관련된 진로를 좀 생각하시는 경우에 좀 기억하셨다가 저한테 또 상담 신청하시면 이 부분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한테 지도를 받으시는 분들은 교육대학원을 준비하시는 그 순간에만 뭐 이렇게 인연이 닿기보다 계속 그 인연이 지속돼서 교육대학원 재학하시면서도 졸업하시면서도 계속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 좀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모든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교육대학원 입시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먼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최대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희소 샘플러스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전입 강사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앞에서 말씀드린 목차들을 이제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24년 전기에는 이렇게 합격을 좀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중복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1월 20일자 기준으로 작년에 정리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 합격들이 더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정리를 따로 하지는 않아서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많은 학교에 좀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작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강원대, 대구대, 대가대, 경남대 등등 해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주로 준비하시는 그런 지방대에 합격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후기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대부터 해서 이렇게 중앙대까지 또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고요. 보시면 지금 아주대나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합격자가 굉장히 많죠. 이화여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런 학교들이 합격자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제가 이 교육대학원 지도를 지금 7년차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지도를 하면서 여러 데이터들이 좀 쌓여왔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좀 필요하신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지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좀 준비하실 때 불안함이 크신 분들은 그만큼 좀 데이터가 많은 학교들을 위주로 제가 지도를 해드렸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일부 학교들은 다른 학교들보다 합격자가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요. 사실 이번에는 진짜 합격자가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많았어요. 사실 이렇게 이제 제가 지도를 매년 거듭하면서 점점 더 선생님들께서 좀 짧은 기간 안에 준비를 하고 싶은데 혼자 준비하자니 너무 막막하고,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을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시는 만큼 또 합격자도 더 많아지시고 계신 추세인 것 같고요.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아주대, 그리고 뭐 이화여대, 그리고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합격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선생님들께서 보셔야 되는 학교는 경희대인데요. 경희대가 원래는 2급을 안 뽑았었고 1급만 뽑았었는데 이제 2급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번에 경희대가 2급이 신설되면서 좀 경희대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합격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1급, 2급을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가끔씩 1급은 뭐고 2급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1급은 보통 학교에서 3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으신 교사분들, 뭐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서요. 그런 교사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바로 1급이라면 2급은 심리학이나 상담 쪽 전공을 하신 동일 전공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바로 2급이에요. 그래서 1급은 보통 이제 뭐 국영수 선생님이라던가 보건교사라던가 뭐 이렇게 이제 다른 교과교사를 하셨던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전형이라면 이제 2급 같은 경우는 보통 타전공을 하셨더라도 학자문행제를 하시거나 뭐 독학사를 하시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동일 전공을 맞춰서 지원하시는 경우가 2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많이 합격들을 하셨고요. 사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보시는 데이터 이외에도 제가 좀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렇게 지금 제가 데이터화 해둔 것들은 합격을 하시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엑셀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제 합격하셨는데 또 이제 굉장히 내향적이시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을 안 주시는 분들은 또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거여서 아마 여기서 또 조금 더 합격자가 있을 텐데 이제 일단 제가 파악한 합격자는 이 정도가 된다 정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수도권 교육대학원 현황을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1급, 즉 학교에서 교사 경력이 있으신 분들, 3년 이상의 교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학교는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1급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집은 하지만 지원이 모든 학교가 다 많은 게 아니어서 어떤 학교들은 인원이 한 명 뽑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지원자가 없어서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했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한 명이 선발됐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재학생이 없으면 좀 학교를 계속 다니기가 좀 위기인 경우도 있고 해서 보통 1급 지원하시는 분들은 1, 2급을 좀 같이 뽑는 학교들을 많이 지원하신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대부분의 학교고요. 그 다음에 2급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일 전공이신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이고요. 보시면 지금 고려대부터 해서 뭐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수원대, 숙대, 아주대, 연대, 이대, 인하대, 외대, 한양대,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경희대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가 이번에 2급이 신설되면서 선생님들께서 나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좀 많이 지원을 하셨는데요. 경희대 지원하시는 분들은 경희대만 뭔가 딱 지원하시기보다 이미 다른 학교들을 먼저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경희대가 2급을 뽑는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같이 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희대만 준비하신 분들보다 이미 내가 준비를 하다가 경희대도 면접을 봤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학교 면접을 보는 와중에 조금 면접 실력이 더 올라가서 경희대 합격하신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대학원은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국립은 크게 지금 뭐 지방 거점에 있는 그런 국립대들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통 뭐 강원도, 그 다음에 경북, 그 다음 충남, 공주대, 전남대, 제주대 이렇게 있고 뭐 여기에 지금 충북대는 제가 따로 써놓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충북대 같은 경우는 1급만 선발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부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로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사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학교가 경남대, 대가대, 대구대, 신라대, 우석대, 인제대 이렇게 6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후기에는 모집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학교 중에서 후기에 모집이 있는 학교는 거의 경남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후기마다 학교에서 갑자기 뭐 전기의 인원이 다 충원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뭐 굉장히 적은 인원을 선발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원이 굉장히 소수, 1명에서 한 3명 사이 그 정도로만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구체적인 모집 요강이 나와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경남대는 전기, 후기 둘 다 모집을 하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보통 전기에만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도권과 지방교육대학원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수도권하고 지방교육대학원은 준비하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해야만 면접을 볼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그냥 면접을 바로 볼 수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 서류평가는 괄호를 쳐놨고요. 이제 그거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차 서류평가를 합격을 해야만 면접을 볼 수 있는 학교는 뭐 서강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거를 대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제 또 모집 요강이 올라왔을 때 전원이 면접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언제든 바뀔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대해서 최근 시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1차 서류평가가 있는 학교들은 이제 1차 통과를 해야만 면접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1차 서류평가가 없는 학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학업계획서하고 면접하고 2개 합산 점수로 선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면접을 보실 때 수도권은 면접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좀 나뉘게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전공 면접인데요. 전공 면접은 말 그대로 상담 이론에 대한 지식을 인출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요. 이런 전공 면접 같은 경우는 장점이 굉장히 공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를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전공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런 경우에는 전공 면접을 보는 학교를 내시는 게 훨씬 공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전공 면접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공부하기가 싫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전공 면접 보는 학교들은 좀 기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공정성 면에서는 전공 면접을 보는 학교들을 더
더 권해드리기는 합니다. 어떤 학교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전공 면접은 보통 이화여대나 아주대, 이제 수원대, 단국대 이런 학교들이 보통 전공 면접 위주로 면접을 보고요. 그리고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내가 작성한 학업 계획서 기반으로 해서 개인의 어떤 인성이나 지원 동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면접을 보게 되시는데, 인성 면접은 사실 공부를 하실 필요는 크게 없지만 단점이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뭐 선생님 지원하신 동기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한 동기는 그냥 내 동기가 그렇다는 건데, 이게 교수님이 보셨을 때 충분히 나한테 설득이 된다 그러면 뭐 선발을 하는 거고, 아니면 나는 아무리 답변을 잘했다고 느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인성 면접만 보는 학교를 내시는 거는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시고 내셔야 돼요. 그리고 사례형 면접 같은 경우는 학교 상담 사례나 청소년 사례를 기반으로 보통 면접이 출제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살하는 청소년, 뭐 자해하는 청소년, 학교폭력, 뭐 피해 가해 학생 어떻게 상담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뭐 이거 외에도 학교 상황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토대로 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는 학교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아주대 같은 경우는 전공 면접도 내지만 이런 사례형 면접도 나오고 있고요. 뭐 국민대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숙대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연세대나 아니면 서강대 뭐 이런 학교들도 이런 사례형 면접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1차 서류 합불이 있는 곳은 그만큼 학업 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서류를 평가할 때는 그 지원서에 있는 학점이나 그동안의 나의 뭐 봉사활동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평가가 들어가지만 학업계획서에 내가 작성한 내용들도 다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학업계획서에 좀 더 공을 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러 뭐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 보시면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모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뭐 기출문제를 내가 막 가지고 있고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면접을 더 잘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막 기출이나 자료 모으는 거에 너무 급급하시기보다는 내가 답변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더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차별화된 답변 필수라고 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실 때에는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또 어느 정도 차별화되는 그런 나만의 답변이 있어야 조금 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필기고사 플러스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학업계획서도 내라고 하는데 그래도 보통은 필기고사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필기고사 과목이 다른데 후기에는 사실 필기고사 보는 학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남대는 아까 제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경남대는 상담 이론하고 심리학개론으로 보통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남대는 이제 인원 자체를 1급이랑 2급이랑 둘 다 뽑는데 2급 인원을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아서 혹시라도 나는 경남대를 이번에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리엔테이션 영상 이후에 저한테 한번 상담 신청하셔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은지를 따로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학교들은 보통 전기에서 많이 뽑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따로 뭐 이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진 않고 그냥 학교마다 이렇게 과목이 다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생생 합격자 후기 인증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네이버에 상담심리 어른이 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합격 통지서 인증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뭐 지금 이렇게 학교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신 그런 결과를 이렇게 카페 안에서 많이 인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합격 후기 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선생님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사실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는 다들 좀 불안한 상태로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25년 전기 기준으로 좀 합격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선생님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뭐 그런 사례를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지방대 그리고 학점 2점대, 학점은행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으세요. 항상 저한테 저는 지방대인데 가능할까요? 저 학점은행제인데 될까요? 뭐 학벌이 중요하다던데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도했던 분들 중에는 물론 이제 뭐 학벌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애매한데 어쨌든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고
애초에 처음부터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학점도 관리를 잘하셔서 4점대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와중에 또 2점대 학점이시거나 아니면 타전공이셨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합격하신 분들 보면 그렇게 스펙이 막 대단하시거나 또는 뭐 이제 지방대 다니셔서 뭐 좀 학벌 콤플렉스가 있으시다거나 이런 분들도 합격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여서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이제 그럼 너무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도전을 하시는 게 더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걱정을 많이 하시면 그 걱정에 대한 답은 결국엔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데 계속 걱정만 하다가 아무런 답을 못 얻고 또 다시 결국에는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시는 그 순간에 아, 이런 사람들도 합격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아마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셨다면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면접 공포증이 있어서 불안하고 면접만 가면 막 눈물 나요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근데 사실 면접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한테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과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면접 가서 막 이렇게 뭔가 울컥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 가서 불안해서 막 손발 덜덜 떨리고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만큼 모의 면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면접 연습을 많이들 하시고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면접 자체도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실력이 많이 향상돼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면접 가셔가지고 우셨던 분들도 합격을 하셨어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면접장 가서 울었다고 해서 무조건 면접이 망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간절한데 이제 내가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좀 이제 멘탈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이 좀 안 돼서 이제 눈물이 나거나 또는 너무 떨거나 막 목소리가 막 떨리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면접에서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답변을 충실하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립대만 준비하다가 수도권 지원하길 잘했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수도권이나 인서울은 제 스펙으로는 못 갈 것 같고 저는 그냥 지방대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교육대학원 입시는 좀 이제 학부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학부 입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나 인서울이 훨씬 어렵죠. 근데 이제 교육대학원 입시는 수도권이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입시 자체가 쉽다라고 하기보다는 지방대보다는 쉽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지방대는 전기에만 뽑는 경우가 많죠. 근데 수도권은 전기, 후기 둘 다 뽑기 때문에 애초에 기회가 더 많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주로 면접 위주로 평가가 된다면 지방대는 필기고사 위주로 평가가 되는데 필기고사는 면접보다 훨씬 더 답변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꼼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만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지원하는 걸 생각조차 못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뭐 저하고 상담하시고 아 그래요 몰랐어요 이러면서 이제 지원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국립대만 준비하시다가 수도권 준비하셔가지고 합격하셨던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나 혼자서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상담을 신청하시고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이건 정말 레전드인데요. 면접 3일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모의 면접을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그분 면접을 제가 이제 지도를 해드렸는데 모의 면접을 3번 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모의 면접에서 하셨던 문제가 그대로 그 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으셨었고 제가 최대한 그 학교에서 많이 빈출됐던 거 그리고 그 빈출된 문제만 드렸다기보다 어떻게 답변하셔야 되는지를 굉장히 그 3일이라고 하는 타이트한 기간 동안에 엄청 이제 집약적으로 좀 지도를 했었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답변을 잘 하셔가지고 최초합으로 합격하셨어요. 후보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대학원 입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굉장히 많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을 너무 믿기보다는 이런 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만큼 실력을 키우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다음번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준비할 기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아서 지금 내는 게 맞는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제가 전기가 후기보다는 더 많이 뽑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내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좀
좀 준비를 그래도 부랴부랴 했었고요. 그래도 이제 그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안 되는 그 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2개 학교를 최종 합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진짜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1년 준비했다고 합격하고 뭐 2주 준비했다고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를 하시면 그만큼 내가 마음이 쫓기는 듯한 느낌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더 좋지만 혹시라도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내가 좀 늦은 시점에 보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는 일단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제가 같이 그 상황을 들어보고 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지도하는 프로그램 좀 소개를 드리면 이론 강의가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제가 소개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희소에 들어가셔가지고 강의 내용들 보시면 아 이게 소개됐던 내용이구나 이제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우선은 이론 강의가 있어요. 이론 강의는 이제 전공 면접을 대비해서 내가 전공 이론을 혼자서 공부하기가 좀 막막하신 분들께서 수강하시면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실제로 신청이 가장 많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기본이랑 심화 이론 패키지를 많이들 수강하시는데요. 기본과 심화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심화 이론이 기본 이론을 더 어렵게 배우는 게 아니라 기본하고 심화에서 다루는 내용은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패키지로 수강을 하셨을 때 완전히 전체 상담 이론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개괄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출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특강까지 해서 이렇게 3가지가 같이 패키지인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나는 이론 강의만으로는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기출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다 하시면 기출 강의에서는 제가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설명한다기보다 말 그대로 문제를 풀이해드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방어기제 중 합리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기출이 됐다. 그러면 방어기제 중에서 합리화에 대한 내용만 제가 기출에서는 다뤄드리고 방어기제 다른 거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이론 강의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특강은 이제 기출된 내용만을 제가 풀이를 해드리는 거라서 내가 이전에 뭐 기본서를 좀 읽었던 이력이 있다. 내가 베이스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어떻게 답변하는지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론 강의 없이 기출만 수강하셔도 되는데 아무런 베이스 없이 기출만 수강하시면 조금 내용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론 강의를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론 강의를 수강하게 되시면 강의 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교재를 구매를 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기출특강 같은 경우는 자료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 제가 각 이론별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풀이를 해드리는데 그런 풀이를 기반으로 선생님들만의 그런 기출 자료집을 직접 만들어 가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업계획서가 있는데요. 학업계획서 특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학업계획서를 평소에 작성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특강을 수강하시면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쓰셔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의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학업계획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만약에 뭐 첨삭을 받고 싶다라고 하셨을 경우에 학업계획서 첨삭은 간이 첨삭과 퍼펙트 첨삭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 첨삭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제가 첨삭을 해드리는 건데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학업계획서를 다 썼는데 내가 좀 비용적으로는 너무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좀 첨삭을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직접 수정을 해드리진 않지만 한글에 있는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옆에다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퍼펙트 첨삭 같은 경우는 직접 내용을 제가 수정을 해드리는 방식인데 이런 직접 내용을 수정해드리는 방식은 이제 비용은 좀 이제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내용을 전부 다 수정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너무 불안하시거나 또는 내가 조금 초안을 한번 검토 받아보고 결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 퍼펙트 첨삭을 받아야만 합격하느냐 그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 하시면 뭐 이렇게 간이 첨삭을 받아서도 많이들 합격하세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전략을 세우실 때 필요하신 것만 선택해서 지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 면접. 자, 이거는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기출 문제를 토대로 면접을 한번 보고 가시면 그만큼 뭐 기출에 대한 이해도 좋지만 내가 기출을 갖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1대1 면접이나 그룹 면접을 통해서 지금 내 답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고 보완점이 있다면 미리 보완을 해서 면접을 가시면 훨씬 더 면접을 잘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고요. 실전처럼 면접을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모의 면접을 진행하시면 1시간 동안 제가 학교별 면접 방식에 따라서 뭐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학교, 대면으로 하는 학교, 그리고 면접 방식 그런 부분들을 전공이냐, 뭐 사례냐, 인성에 따라서 다 다르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모의 면접을 신청하시면 제가 그에 맞게끔 지도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면접을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해서 제가 피드백 했는 내용하고 같이 파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면접을 보러 오실 때 여기 희소 샘플러스 노량진에 오시면 실제 대면 면접처럼 보실 수 있는데 대학원 면접은 강의실에서 보통 보기 때문에 여기도 강의실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기 그 노량진 오셔가지고 면접 보시면 훨씬 더 선생님들께서 그런 면접에 대한 실전 감각을 익히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막 전라도나 좀 뭐 멀리서 또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무조건 와야 된다는 아니고 좀 거리적으로 멀다 이런 경우에는 비대면, 줌을 활용해서도 면접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대1 필기고사 지도는 보통 전기 입시에 대비해서 제가 보통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5년 후기에서는 사실 경남대를 제외하고는 크게 이렇게 필기고사 지도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26년 전기를 준비해서 미리부터 난 필기고사 준비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여기 이제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교육대학원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 2025 입시 대비 무료 입시 상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하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끔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자주 묻는 질문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준비 기간을 물어보시는데 사실 평균 준비 기간은 선생님들마다 좀 개인차는 있어요. 그래서 뭐 전공 공부도 약간 하셔도 금방금방 습득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천천히 하셔야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평균적으로는 한 2, 3개월 정도 잡고들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도 좀 불안하신 분들은 4, 5개월 전에도 준비를 하시는데 보통 이제 교육대학원 입시를 1년 동안 준비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필기고사가 있는 지방대는 좀 달라요. 지방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필기고사는 면접보다도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한 1년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길어봤자 6개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전기 후기 모집 인원 차이. 이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이제 학교에서 한 15명 선에서는 많이 뽑는데 이것도 학교마다 구체적인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주로 평균적으로 수도권은 한 20명 정도의 인원을 뽑는데 전기에는 뭐 좀 더 많이 25명이나 30명까지 뽑는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 후기에는 보통 20명 이내로 뽑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한 그 정도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대원 폐지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대원 폐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상담에서도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이세요. 근데 사실 이제 국영수와 같은 그런 교과목들은 사실 사범대가 있고 그리고 일반 이제 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통해서도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좀 많기 때문에 굳이 교육대학원에서도 이렇게 교과 과목에 대한 교육대학원이 있어야 되냐 이런 논의가 있어 와서 교대원 폐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상담교육 같은 경우는 사범대 자체에 상담교육과라는 게 설치된 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학부에서 심리학을 졸업해서 교직이수를 해야만 내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담심리교육대학원은 지금 폐지랑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매년 임용고시 TO가 줄어드는데 괜찮은가요? 하시는데 사실 임용고시 TO만을 생각하시고 이 진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냉정하게 말해서 좀 진로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상담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그냥 TO가 낮았기 때문이다라고만 하시면 나중에 상담교사가 되셨을 때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더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상담교사 TO만 생각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나중에 내가 학교에서 상담교사를 할 때 그만큼 또 소진이 더 많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TO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이 뽑았는데 내년에는 또 적게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 해에 또 굉장히 많이 뽑을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상담교사를 뽑는 추세가 좀 많이 줄어들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언제 또 많이 뽑을지는 알 수 없고 또 학생들의 어떤 정서나 심리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교육대학원에 들어와서 상담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또 이제 이런 뭐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거니까 너무 TO만 고민하시고 준비하지 마시고 물론 TO를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TO뿐만 아니라 내가 이 진로를 정말 선택하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한지 그 부분을 반드시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학교가 있는지 이거는 사실 경쟁률이 낮은 학교가 따로 있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 군데만 지원하시는 분들이 잘 안 계시고요. 보통은 지원하실 때 최소한 4, 5개 학교를 보통 평균적으로 지원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나도 4, 5개, 남도 4, 5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거의 뭐 내는 학교들이 많이들 겹치겠죠. 그러니까 거의 경쟁률은 비슷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학교에서 빠지고 이렇게 후보합이 돌다 보면 뭐 내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 경쟁률보다는 내는 학교가 많아지면 그만큼 후보합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경력자만 합격하는지 당연히 아니겠죠. 학부를 막 졸업하시는 분들도 합격은 하세요. 근데 보통 경험이나 경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고민은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력자만 선발하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경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 내가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상담교사라는 진로를 원하게 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학업 계획서에 잘 드러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들 중에서 전공 면접을 위주로 보는 학교를 좀 준비를 하시면 그만큼 또 경력과 뭐 이제 경력이나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전공 공부를 충실히 공부한 거에 대한 그런 결과는 충분히 얻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어쨌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걸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실 텐데 너무 혼자서 고민을 계속 하시면 사실 우리가 걱정이나 고민은 내가 스스로 끝내지 않으면 계속 지속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또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 무료 상담을 신청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시고 저는 이제 여기에 소개드렸던 그런 지도 프로그램들을 100% 다 하셔야 합격한다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만큼 또 노력하시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께서 그런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내가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뭐 다 결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담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나는 한번 상담 받아보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면 상담 신청하시고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였는데도 생각보다 조금 영상이 길어졌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항상 어떤 설명을 드릴 때는 강의에서도 그렇고요. 뭐 나중에 모의 면접도 저하고 하시는 기회가 되시면 또 느끼시겠지만 이제 저는 뭔가 선생님들한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좀 드리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뭔가 좀 내용이 부족해서 좀 이제 실망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뭔가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좀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만큼 제가 선생님들께 필요한 내용들을 좀 꽉꽉 채워서 준비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상담 필요하시면 받아보시고 교육대학원 입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